안녕하세요, 한성주 장군님. 오늘은 계엄령의 당위성, 내일 프레스센터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들어보러 왔습니다. 예, 계엄령의 당위성과 필연성과 계엄령의 방법론과 그다음에 국회 보이콧에 대한 대처론, 이러한 것을 누가 일목요연하게 좀 제시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 5분 내지 7분 정도로 요약해서 국민들 앞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계엄령의 필연성입니다. 계엄령의 필연성은 계엄령이 반드시 도래해야만 되는 이유를 의미하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이 234명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반역적으로 이제 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을 올린 겁니다. 234명 중에 핵심은 55명의 간첩단과 65명의 종북단, 도합 120명이 그 수만큼을 불려서 234명으로 이제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의결을 해서 헌법재판소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저명한 이제 변협 대표를 하셨던 김평우 변호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이제 국회의 반란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검찰의 반란이며 이제 법조인들의 반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박한철이라고 하는 전임 헌법재판소장이 이것을 각하했어야 될 걸. 왜? 대통령 죄가 정하여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정하여지지 않았는데다가 또 이제 검찰과 이 특검이 몰고 가는 것이 이게 뭡니까? 헌법 84조에 의해서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이 아니면 형사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헌법에 의해서 이 형사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도 이 소출을 끌고 가고 있는 박영수 특검과 또 이수남, 김수남입니까? 네, 김수남. 김수남 검찰총장을 보는 겁니다. 이게 헌법을 유린하는 이제 반헌법적인 이런 행동들을 대한민국의 사법기관들과 또 입법기관들과 또 행정기관들이 자행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3월 10일 날로 이제 몰고 가고 있는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이자가 이 헌법재판소에 온 것을 이것은 각하해야 된다. 이것은 심리할 가치조차도 없다. 왜? 죄가 정하여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헌법 84조에 위반된 이것이 건너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심리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야 될 것을 전임자 박한철이가 거부하지 못하고 이정미가 거부하지 못하고 심리한다는 것 이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일을 헌법재판소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을 기각하든 헌법을 인용하든 각하했어야 될 걸 가지고 만지작거리고 있는 이정미 외 7명, 도합 8명의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반쪽은 이제 강력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내란으로 치닫게 되는데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찬성하면서 이것이 물리적인 폭력으로 이게 맞붙게끔 돼 있는 것을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못 본다면은 이 전략적 환경평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나 이것을 못 보고 있지, 전략적 환경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하, 이것은 헌법재판관이 기각을 하던 이것을 인용을 하던 이제 국민들과 국민들의 반쪽씩이 이게 맞붙게끔 되어 있구나. 이 태극기 세력과 촛불 반란 세력이 맞붙게 되어 있구나. 그러므로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은 계엄령 선포에서 12만 종북 간첩단들을 이제 잡아내서 이제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환원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하구나. 문제는 50대 언론사들이 간첩 언론사가 돼서, 언제 간첩 언론사가 됐죠?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이 기나긴 여름밤 7박 8일 동안 이제 봉화 초대소에 끌려가서 이제 대한민국을 유린하는 일을 김정일이와 손잡고 하겠다고, 통일하러 가자고 손에 손잡고 포도주 잔을 나누던 이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네. 그러므로 그분이 가셨죠. 그 당시 문광부 장관. 그렇죠. 김대중에 의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각하했어야 될 걸 가지고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가든 부든 이제 국민의 반쪽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엎고 헌법재판관들의 목을 꺾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전에 이제 밀란이 나면 가장 좋아하는 놈이 누구겠습니까? 저 김정남 자기 형을 죽인 김정은이라고 하는 놈이 아니겠습니까? 김영철 대남 통일전선 부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밀란이 나고 이것이 내란 형태로 가면 이제 땅굴 속으로 국군 복장을 한 200만 300만 명이 기어 나와서 이 나라를 평정하는 그것을 꿈꾸고 있는 간첩의 세력들, 이것들이 지금 밀란을 꾸리고 있는데 거기에 권영애와 정광태규와 정광용이와 이 밀란의 이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란이 나기 전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계엄령의 필연성입니다. 이걸 없이는 이 나라를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계엄령의 필연성을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했어야 될 걸 가지고 심리를 하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헌법 84조의 위반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밀란이 날 수 있다. 밀란이 나면 김정은이와 김영철이가 가장 좋아해서 이제 북계 특수군을 대한민국 국군의 복장을 입혀갖고 들여보내서 이 나라를 장악하는 스케줄이 저 간첩인 김장수, 김관진, 이병호, 김수남 등과 또 종북인 이 한민구 또 조현천 이런 놈들과 함께 이 밀란의 프로그램이 가고 있다. 여기에 행동대원으로 이제 권영애와 정광태규와 정광용이가 이제 합헌법적인 계엄령 선포는 하지 말라고 이제 켈로 부대를 동원해갖고 우리를 압박하면서 이제는 국민 저항 본부를 만들어서 이제 국민이 이 몽둥이 들고 나오는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밀란이며 내란의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라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지금 당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우리 황교안 국무총리께서 이제 마음을 굳게 잡수시고 계엄령 선포하여 이 나라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계엄령의 당위성으로 넘어갑니다. 당위성이나 필연성이나 비슷하지만 왜 계엄령이 당위성을 갖느냐? 대한민국은 정상적으로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김평우 변호사님도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 서우덕 변호사님도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나라는 모든 시스템이 종북 간첩단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TV조선과 조선일보, 채널A와 동아일보, 그리고 JTBC와 중앙일보, 우리가 보수 우파인 줄 알았던 저놈들마저도 종북 간첩단의 일원이 되어갖고 이제 JTBC의 손석희라고 하는 놈을 이제 내세워갖고 이 탄핵을 주도했습니다. 거짓 탄핵, 이 가짜 탄핵, 불법적 반헌법적인 탄핵을 주도한 세력이 바로 JTBC의 이 손석희라고 하는 놈이고 이것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확대 재생산을 한 놈들이 TV조선의 김민배라고 하는 놈이고 채널A와 JTBC 그다음에 MBN 이런 놈들이 다 나서갖고 이 나라를 이제 종북 간첩단에게 넘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적으로 이제 검찰총장 누구죠? 김수남이가 간첩으로서 이제 촛불 반란에 불을 붙인 놈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검찰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중앙지검장 누구죠? 이영렬 이놈이 불을 붙인 장본인입니다. 따라서 이 검찰이 종북 간첩의 수중에 들어가 있고 국정원이 이병호라고 하는 국정원이 214명의 이 종북 간첩단들과 함께 국정원이 간첩을 잡아내지 않고 있고 또 저 법원 사법부가 사법부 수레 누구죠? 사법부 대법원장 양승태가 그 휘하에 있는 법원 행정처를 시켜갖고 이제 대모대를 이제 대통령궁, 대통령 관저 100m까지 집어넣고 0m까지 집어넣을 채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재용 대한민국에 충성한
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구속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사법부의 반란이 양승태를 정점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당위성은 대한민국의 모든 서브 시스템이 종북간접단에 의해서 다 장악됐다. 대통령만 고군분투하며 국정교과서를 만들어냈는데 이 국정교과서도 이제 서브 시스템 중에 이준식이라고 하는 교육부 장관 이 간첩에 의해서 5,565대 1로 한 학교만이 채택하게끔 만들었고, 이재정이라고 하는 경기도 교육감 하는 이 간첩, 그 다음에 조희연이라고 하는 서울시 교육감을 하는 간첩, 그리고 17분 이 교육감 중에 15명이 종북과 간첩으로 되어 있는 이놈들이 5,565대 1의 배분으로 국정교과서는 한 교과서만 채택하게 했다. 이것은 서브 시스템이 완벽하게, 교육 시스템까지도 완벽하게 종북 간첩단에게 이제 장악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언론 시스템까지 종북 간첩단에 의해서 장악된 것을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헌재까지도 그리고 사법부까지도 입법부까지도 행정부의 이 주중 대사 김장수, 그다음에 이 김관진 안보실장, 이병호 국정원장, 김수남 검찰총장, 이런 놈들이 다 간첩으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계엄령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따라서 헌재가 저 잘못된 판단, 탄핵 기각이냐 인용이냐 해도 이제는 밀란으로 가고 내란으로 가고, 김정은이가 땅굴 속으로 200만 300만 명을 이제 국군 복장을 입혀서 집어 올릴, 이것을 알고 있는 이제 국민들은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당위성은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이, 종북 서브 시스템이 종북 간첩단들에 의해서 장악된 것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계엄령 선포해야 된다. 이것을 당위성으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엄령의 반본 논문은 지금 대한민국의 한민군은 종북이고, 그가 또 임명한 조현천이라고 하는 육군 삼성장군 기무사령관은 땅굴에 대비하는 자는 종북 간첩보다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 땅굴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북한군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민구와 조현천이가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북계군은 시설이 기술이 열악해서 휴전선 4km 이남으로는 물처리, 버럭처리, 산소처리 못해서 이제 땅굴을 더 팔 수 없다. 이것은 제가 법정에서 국방부의 이 대리인과 싸우고 있는 거기에 국방부가 주장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휴전선 4km 이남으로 땅굴 못 판다는 이 반역의 세력들에게 계엄령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제 김장수와 김관진과 한민구와 박흥렬이와 이병호, 이런 이 육사 이 세력들이 갖다 앉힌 사성장군, 삼성장군에서 이제 계엄령 사령관을 찾지 말고 일성장군, 이성장군에서 이제 이 현역 장군들 중에서 계엄령 사령관을 찾으십시오. 삼성 장군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찾으십시오. 찾아서 계엄령 선포하는 권한을 주고 이제는 계엄령을 선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하기만 하면 이것이 국무회의에 과반수 이상의 국무위원들이 찬동을 하고, 또 8명의 또 이 장군단 대장들이 그중에 과반수 이상이 맞다,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정당성을 얻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께서 반대하면은 안 되지 않는 반대하면은 걸 하고 있어요. 반대하면 죽여야죠. 계엄령 선포하는 국면에서는 이제 계엄령을 반대하는 자는 체포해서 가두고 이제는 1심, 2심, 3심으로 죽여야 됩니다. 네, 그 가장 통고죠, 통고. 네, 아니 그거는 좀 이따 나오고, 네. 그래서 그 가장 핵심적인 보검은 이 5.18 영상 고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의 군대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데 명예를 회복해서는 안 된다. 김대중이는 반란군이 아니라 이제 국민혁명을 한 것이다. 이 개 같은 얘기를 하는 장군단들은 이제서 잡아서 숙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엄령은 간단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이제는 설득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놓고 설득하십시오. 국무위원을 설득하고 이제 장군들을 설득해서 계엄령 선포한다라고 하는 깃발만 나붙기면 이제 모든 것이 쥐구멍 속으로 찾아 들어갈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종북 간첩단들은 김정은이가 건재하고
저 박지원이와 문재인이가 건재하고 이놈들이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빌붙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아주 이 개 같은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계엄령만 깃발만 올라가면 다 쥐구멍 속에 찾고 이제 계엄령 맞습니다라고 할 놈들이, 이 비겁한 놈들이 다 종북 간첩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염려 마시고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국회에 보내서 국회가 과반수 이상으로 이걸 돌려보내면은 이제 이것은 대통령은 지체 없이,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계엄령을 이제 거둬들여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지만 계엄령 선포하면서 바보가 계엄령 선포합니까? 이제 234명 죄도 정하여지지 않은 것, 또 헌법 84조에 의해서 내란과 외환이 아닌 죄인제도 이것을 가지고 형사소추를 진행하고 있는 박영수와 김수남 이 일당들을 잡아내는 일부터 하면서 234명의 이 탄핵을 불법적으로 반헌법적으로 만들어낸 저 234명의 국회의원 이 개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드 반대하는 놈들,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야 되겠다고 하는 놈들, 내가 가장 크게 부르겠다고 하는 김무성 같은 놈들 다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은 이제 국회 해산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국회 해산 외칠 필요 없습니다. 계엄령 선포해서 현행범으로 234명의 이 개 같은 이 탄핵을 추진한 권성동의를 포함한 이놈들을 다 잡아쳐놓고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겠다 사드 반대한 놈들을 다 잡아쳐놓으면 이 나라 다 평정됩니다. 염려 마시고 계엄령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이 계엄령은 간단합니다. 이제 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 권영애와 정광택이와 정광용의 반역질이 이제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2월 25일 날 이제 모두 탄기국 행사에 모여서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외쳐주는 국민들의 이 열기가 이제 권영애를 항복시키고 정광택이와 정광용이를 황복시킬 겁니다. 이거 못하면 5천만 원 김정은의 노예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싼 민족입니다. 그걸 못한다면. 이제 계엄령 선포하는 이 역사를 위해서 국민들이 2월 25일 날 모든 국민들이 지방 집회도 다 포기하고 버스를 10대, 20대, 30대 해갖고 다 2월 25일 날 탄기구에 모여주시고 거기에서 계엄령 선포하라고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당위성과 계엄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북한 복장을 입고 나와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역반응을 당해서 계엄령을 선포해봤자 북한군들에 의해서 우리가 더 죽임을 받는다 이런 말들이 돌고 있대요. 자, 그 말이 맞지 않는 것은 그 북한군들이 기어 나오려면은 여건이 성숙돼야 됩니다. 이것이 북한군이 무력 남침 이 남북 통일을 기획하다가 이제 소프트 남침 소프트 이 통일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대한민국 내에서 밀란을 만들자, 내란을 만들자. 그리고 그 내란의 한쪽 세력이 북한군을 합법적으로 끌어들여 갖고 이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남북 통일을 가자. 이것이 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내란, 이 폭력 시위가 2015년 11월 14일 한상균 민노총에 의해서 폭력 시위가 진행됐는데 왜 진행됐습니까?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이제 폭력 시위가 이제 점점 더 커져갖고 이제 내란 상태로 가면은 그때 북한군을 끌어들이려고 갔던 것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따라서 이제 이것이 내란 상태로 진행되기 이전에 계엄령 선포해갖고 질서정연하게 이제 종북 간첩단을 잡아내고 땅굴에 대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300명 예비군들을 300만 명 예비군들을 동원해서 각 지하 주차장마다 다 갖다 기관총 걸어놓고 이제 북괴군이 나오기만 하면 지하에서 다 섬멸하는 이 작전을 세워서 대비하면 됩니다. 이미 한성주 장군이 이제 한 3년에 횟수로 3년에 가깝게 이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유튜브로 다 본 장군들이 대령들이 영관 장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혜 있는 자들과 대비하는 자들은 마음속에 다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살리는 역사가 계엄령으로 펼쳐질 줄 믿고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이제 찬성하는 편에서는요. 국민들은 너무 힘들다. 언제까지 우리가 나가서 밀란으로 피를 흘려야만 되겠느냐. 수뇌부에서는 모금이나 하고 돈을 걷느니까 그것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은 날마다 나가는 게 주마다 나가는 게 이게 힘이 드나 봐요. 그래서 빨리 군대가 일어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달라. 이런 찬성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엄령 선포되면 국민들이 이제 길거리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60만 대군 이들이 이제는 다 국법 질서를 준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종북 간첩단들은 다 드러날 것입니다. 아니면 쥐구멍 속으로 처박힐 겁니다. 그러므로 국민들 특히 연로한 분들을 쉬게 하고 계엄령 선포해서 이 나라 국법 질서를 바로잡는 역사가 펼쳐져야만 됩니다. 언제까지 저 추위에 노인네들이 이 떨고 서서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이제 정광택이 또 정광용 또 곤영에는 모금통을 수십 개를 만들어 갖고 거기에 모금함을 받아 갖고 착폭하는 재미가 있을지 몰라도 이제 우리 노인네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이제는 제발 계엄령 선포해서 군대가 질서 정연하게 나와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헌법 질서를 이제는 회복하는 이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촉구합니다. 네. 하여튼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막 또 새로운 단체들이 막 생겨갖고 모금통 돌리고 계좌하고 그 쓸데없는 양한벽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이름까지 팔아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제 구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막 생겨나는 것에 돈 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여튼 잘 가려서 하시고요. 네. 오직 탄핵 기각. 저 가난한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나왔는데 그 사람 주머니를 또 후벼서 모금함 이거 하는 것은 저는 참 반대입니다. 하여튼 이 모금함에 눈독을 들이는 권영회와 정광택이와 정광용이 계엄령 선포는 말리면서 밀란으로 끌고 가는 저들의 저의가 아마 이병호와 김장수와 김관진과 이런 세력들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는가. 즉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육사 출신 간첩단과 연계가 돼서 계엄령 선포하면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밀란으로 가져가서 정권을 찬탈하겠다고 하는 이 계획이 가고 있지 않나.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전략적 판단이고 의구심입니다. 네.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짚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귀한 후원 모금은 직접 후원 계좌로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 그리고 후원 계좌로 하면 언제든지 얼마 보냈다 이게 찍힙니다. 뭐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돈이 없다, 뭐 또는 뭐 너무 가난해서 뭐 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후원을 또 했다고 하는 그런 전화나 문자도 받습니다. 후원 통해하지 마시고요. 꼭 후원 계좌로 여러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든지 후원 계좌, 그리고 신문이나 막 이런데 그 이상한 이름으로 오는 분들, 그런 후원 계좌는 또 조심하십시오. 꼭 직접 현장에 참여해 보시고 또 신실함이 또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것은 바로 계엄령뿐입니다. 계엄령은 나라에서 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권한이시고 또 대통령님 권한대행의 권한이시고, 이 모든 것을 국회가 뭐 반대하면 못한다, 웃기는 짬뽕의 일입니다. 헌법이 중요한 나라입니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거기에다 뭐 내란 선동죄로 계엄령을 촉구하는 게 내란 선동죄라고 웃기는 짬뽕들은 돈이나 밝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은 바로 계엄령이고요. 우리나라를 젖먹고 있는 그런 간첩단들, 종북 간첩들을 다 솎아내는 길도 계엄령뿐입니다. 어떠한 유언비어에도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기각과 5.18의 진실을 밝히는 것과 이 땅에 정부 간첩을 몰아내는 것과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과, 삼성이 7위에서 세계 47위로 떨어졌답니다. 그런 것을 노리는 정부 간첩 김정은, 누구나 죽일 수 있는 김정일 찬양하는 사람들은 다 북으로 보내버릴 수 있는 것도 계엄령뿐입니다. 어느 누구에 대해 흔들리지 말고 우리 모두 계엄령 선포의 그날까지 국민의 도리를 다합시다. 계엄령 선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 박근혜 대통령님, 그리고 고난대행 황교안 고난대행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장군님 다시 한번 계엄령 선포를 외쳐주십시오. 자, 손도 들고 하셔야
황교안 국무총리님 존경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날 이제 대통령님을 도와서 통진당을 해산한 것은 쾌거였습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계엄령의 때입니다.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고서는 50대 언론사가 간첩단에 넘어갔고, 사법부가 간첩단에 넘어갔고, 입법부가 간첩단에 넘어갔고, 행정부가 간첩단에 넘어간 이것을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계엄령 사령관을 잘 선택하십시오. 절 보고 이제 예비역에서 현역으로 복귀해서 계엄령 사령관을 맡으라고 하면 제 목숨 바쳐서 계엄령 사령관직을 수행하겠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이게 하늘의 뜻이라면은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황교안 국무총리님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면서 계엄령을 선포해 주십시오. 지금은 이제 3월 10일 이제 탄핵을 기각하던 이것을 인용하던 이제 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 어느 한쪽에서 승복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계엄령 선포하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이것을 이제 군의 장군단 중에서 이제 내가 계엄령 사령관이 되겠다 하는 그러한 용기 있고 지혜 있는 자들을 찾으셔서 계엄령 사령관에 임명하고 계엄령을 반대하는 자들을 다 구금해서 1심, 2심, 3심으로 이제 넘기면 됩니다. 이 5.18 영상 고발이 대한민국 군대의 명예를 찾고 헌법 질서를 유린했던 자들을 속간에는 중요한 이 보검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외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계엄령을 선포하라. 황교안 권한대행은 계엄령을 선포하라. 늦기 전에 선포하라. 늦기 전에 선포하라. 밀란 전에 선포하라. 밀란 전에 선포하라. 내전 전에 선포하라. 내전 전에 선포하라. 월남골 나기 전에 선포하라. 월남골 나기 전에 선포하라. 우물쭈물 하지 말고 선포하라. 우물쭈물 하지 말고 선포하라. 나라가 망하기 전에 선포하라. 나라가 망하기 전에 선포하라. 예, 이상입니다. 네. 황교안 권한대행님이 어떤 결심을 하든 저는 지지할 것입니다. 이제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통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진당을 해산했던 황교안 권한대행님, 박근혜 대통령님,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010-5368-1782 010-5368-1782 이윤 에스더입니다. 감사합니다. 몇 분 했어요? 미터까지 집원을 채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재용 대한민국에 충성한 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구속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사법부의 반란이 양승태를 정점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당위성은 대한민국의 모든 서브 시스템이 종북 간접단에 의해서 다 장악됐다. 대통령만 고군분투하며 국정교과서를 만들어냈는데 이 국정교과서도 이제 서브 시스템 중에 이준식이라고 하는 교육부 장관 이 간첩에 의해서 5,565대 1로 한 학교만이 채택하게끔 만들었고, 이재정이라고 하는 경기도 교육감 하는 이 간첩, 그 다음에 조희연이라고 하는 서울시 교육감을 하는 간첩, 그리고 17분 이 교육감 중에 15명이 종북과 간첩으로 되어 있는 이놈들이 5,565대 1의 배분으로 국정교과서는 한 교과서만 채택하게 했다. 이것은 서브 시스템이 완벽하게, 교육 시스템까지도 완벽하게 종북 간첩단에게 이제 장악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언론 시스템까지 종북 간첩단에 의해서 장악된 것을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헌재까지도 그리고 사법부까지도 입법부까지도 행정부의 이 주중대사 김장수, 그다음에 이 김관진 안보실장, 이병호 국정원장, 김수남 검찰총장, 이런 놈들이 다 간첩으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계엄령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따라서 헌재가 저 잘못된 판단, 탄핵 기각이냐 인용이냐 해도 이제는 밀란으로 가고 내란으로 가고, 김정은이가 땅굴 속으로 200만 300만 명을 이제 국군 복장을 입혀서 집어 올릴, 이것을 알고 있는 이제 국민들은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당위성은
이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이 종북 서브 시스템이 종북 간첩단들에 의해서 장악된 것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계엄령 선포해야 된다. 이것을 당위성으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자, 그다음에 계엄령의 반본 논문은 지금 대한민국의 한민구는 종북이고 그가 또 임명한 조현천이라고 하는 육군 삼성장군 기무사령관은 땅굴에 대비하는 자는 종북 간첩보다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 땅굴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북한군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민구와 조현천이가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북계군은 기술이 열악해서 휴전선 4km 이남으로는 물처리, 버럭처리, 산소처리 못해서 이제 땅굴을 더 팔 수 없다. 이것은 제가 법정에서 국방부의 이 대리인과 싸우고 있는 거기에 국방부가 주장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휴전선 4km 이남으로 땅굴 못 판다는 이 반역의 세력들에게 계엄령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제 김장수와 김관진과 한민구와 박흥렬이와 이병호 이런 이 육사 이 세력들이 갖다 앉힌 사성장군, 삼성장군에서 이제 계엄령 사령관을 찾지 말고 일성장군, 이성장군에서 이제 현역 장군들 중에서 계엄령 사령관을 찾으십시오. 삼성 장군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찾으십시오. 찾아서 계엄령 선포하는 권한을 주고 이제는 계엄령을 선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하기만 하면 이것이 국무회의에 과반수 이상의 국무위원들이 찬동을 하고 또 8명의 장군단 대장들이 그중에 과반수 이상이 맞다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정당성을 얻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께서 반대하면은 안 되지 않냐 반대하면은 하고 있어요. 반대하면 죽여야죠. 계엄령 선포하는 국면에서는 이제 계엄령을 반대하는 자는 체포해서 가두고 이제는 1심, 2심, 3심으로 죽여야 됩니다. 네, 그 가장 통고. 네, 아니 그거는 좀 이따 나오고 그래서 그 가장 핵심적인 보검은 이 5.18 영상 고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의 군대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데 명예를 회복해서는 안 된다. 김대중이는 반란군이 아니라 이제 국민혁명을 한 것이다. 이 개 같은 얘기를 하는 장군단들은 이제서 잡아서 숙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엄령은 간단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이제는 설득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놓고 설득하십시오. 국무위원을 설득하고 이제 장군들을 설득해서 계엄령 선포한다라고 하는 깃발만 나붙기면 이제 모든 것이 쥐구멍 속으로 찾아 들어갈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종북 간첩단들은 김정은이가 건재하고 박지원이와 문재인이가 건재하고 이놈들이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빌붙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아주 이 개같은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계엄령만 깃발만 올라가면 다 쥐구멍 속에 찾고 이제 계엄령 맞습니다라고 할 놈들이 이 비겁한 놈들이 다 종북 간첩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염려 마시고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국회에 보내서 국회가 과반수 이상으로 이걸 돌려보내면은 이제 이것은 대통령은 지체 없이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계엄령을 이제 거둬들여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지만 계엄령 선포하면서 바보가 계엄령 선포합니까? 이제 234명 죄도 정하여지지 않은 것 또 헌법 84조에 의해서 내란과 외환이 아닌 죄인제도 이것을 가지고 형사소추를 진행하고 있는 박영수와 김수남 이 일당들을 잡아내는 일부터 하면서 234명의 이 탄핵을 불법적으로 반헌법적으로 만들어낸 저 234명의 국회의원 이 개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드 반대하는 놈들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야 되겠다고 하는 놈들 내가 가장 크게 부르겠다고 하는 김무성 같은 놈들 다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은 이제 국회 해산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국회 해산 외칠 필요 없습니다. 계엄령 선포해서 현행범으로 234명의 이 개같은 이 탄핵을 추진한 권성동의를 포함한 이놈들을 다 잡아쳐놓고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게 특수군을 대한민국 국군의 복장을 입혀갖고 들여보내서 이 나라를 장악하는 스케줄이 저 간첩인 김장수, 김관진, 이병호, 김수남 등과 또 종북인 이 한민구 또 조현천 이런 놈들과 함께 이 밀란의 프로그램이 가고 있다. 여기에 행동대원으로 이제 권영해와 정광태기와 정광용이가 이제 합헌법적인
계엄령 선포는 하지 말라고 이제 켈로 부대를 동원해 갖고 우리를 압박하면서 이제는 국민 저항 본부를 만들어서 이제 국민이 이 몽둥이 들고 나오는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밀란이며 내란의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라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지금 당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우리 황교안 국무총리께서 이제 마음을 굳게 잡수시고 계엄령 선포하여 이 나라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계엄령의 당위성으로 넘어갑니다. 당위성이나 필연성이나 비슷하지만 왜 계엄령이 당위성을 갖느냐? 대한민국은 정상적으로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김평우 변호사님도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 서우덕 변호사님도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나라는 모든 시스템이 종북 간첩단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TV조선과 조선일보, 채널A와 동아일보, 그리고 JTBC와 중앙일보, 우리가 보수 우파인 줄 알았던 저놈들마저도 종북 간첩단의 일원이 되어갖고 이제 JTBC의 손석희라고 하는 놈을 이제 내세워갖고 이 탄핵을 주도했습니다. 거짓 탄핵, 이 가짜 탄핵, 불법적 반헌법적인 탄핵을 주도한 세력이 바로 JTBC의 이 손석희라고 하는 놈이고, 이것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확대 재생산을 한 놈들이 TV조선의 김민배라고 하는 놈이고, 채널A와 JTBC 그다음에 MBN 이런 놈들이 다 나서 갖고 이 나라를 이제 종북 간첩단에게 넘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적으로 이제 검찰총장 누구죠? 김수남이가 간첩으로서 이제 촛불 반란에 불을 붙인 놈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검찰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중앙지검장 누구죠? 이영렬 이놈이 불을 붙인 장본인입니다. 따라서 이 검찰이 종북 간첩의 수중에 들어가 있고, 국정원이 이병호라고 하는 국정원이 214명의 이 종북 간첩단들과 함께 국정원이 간첩을 잡아내지 않고 있고, 또 저 법원 사법부가 사법부 수레 누구죠? 사법부 대법원장 양승태가 그 휘하에 있는 법원 행정처를 시켜갖고 이제 대모대를 이제 대통령궁, 대통령 관저 100m까지 집어넣고 제로 거부하지 못하고 심리한다는 것 이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일을 헌법재판소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을 기각하든 헌법을 인용하든 각하했어야 될 걸 가지고 만지작거리고 있는 이정미 외 7명, 도합 8명의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반쪽은 이제 강력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내란으로 치닫게 되는데,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찬성하면서 이것이 물리적인 폭력으로 이게 맞붙게끔 돼 있는 것을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못 본다면은 이 전략적 환경평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나 이것을 못 보고 있지, 전략적 환경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하, 이것은 헌법재판관이 기각을 하던 이것을 인용을 하던 이제 국민들과 국민들의 반쪽씩이 이게 맞붙게끔 되어 있구나. 이 태극기 세력과 촛불 반란 세력이 맞붙게 되어 있구나. 그러므로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은 계엄령 선포해서 12만 종북 간첩단들을 이제 잡아내서 이제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환원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하구나. 문제는 50대 언론사들이 간첩 언론사가 돼서, 언제 간첩 언론사가 됐죠?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이 기나긴 여름밤 7박 8일 동안 이제 봉화 초대소에 끌려가서 이제 대한민국을 유린하는 일을 김정일이와 손잡고 하겠다고, 통일하러 가자고 손에 손잡고 포도주 잔을 나누던 이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네. 그러므로 그분이 가셨죠. 그 당시 문광부 장관. 그렇죠. 김대중에 의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각하했어야 될 걸 가지고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가든 부든 이제 국민의 반쪽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엎고 헌법재판관들의 목을 꺾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전에 이제 밀란이 나면 가장 좋아하는 놈이 누구겠습니까? 저 김정남 자기 형을 죽인 김정은이라고 하는 놈이 아니겠습니까? 김영철 대남
전남 통일전선 부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밀란이 나고 이것이 내란 형태로 가면 이제 땅굴 속으로 국군 복장을 한 200만 300만 명이 기어 나와서 이 나라를 평정하는 그것을 꿈꾸고 있는 간첩의 세력들, 이것들이 지금 밀란을 꾸리고 있는데 거기에 권영애와 정광태기와 정광용이와 이 밀란의 이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란이 나기 전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계엄령의 필연성입니다. 이걸 없이는 이 나라를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계엄령의 필연성을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했어야 될 걸 가지고 심리를 하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헌법 84조의 위반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밀란이 날 수 있다. 밀란이 나면 김정은이와 김영철이가 가장 좋아해서 이제 북계 특수군. 안녕하세요, 한성주 장군님. 오늘은 계엄령의 당위성 내일 프레스센터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들어보러 왔습니다. 예, 계엄령의 당위성과 필연성과 계엄령의 방법론과 그다음에 국회 보이콧에 대한 대처론, 이러한 것을 누가 일목요연하게 좀 제시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 5분 내지 7분 정도로 요약해서 국민들 앞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계엄령의 필연성입니다. 계엄령의 필연성은 계엄령이 반드시 도래해야만 되는 이유를 의미하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이 234명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반역적으로 이제 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을 올린 겁니다. 234명 중에 핵심은 55명의 간첩단과 65명의 종북단, 도합 120명이 그 수만큼을 불려서 234명으로 이제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의결을 해서 헌법재판소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저명한 이제 변협 대표를 하셨던 김평우 변호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이제 국회 반란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검찰의 반란이며 이제 법조인들의 반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박한철이라고 하는 전임 헌법재판소장이 이것을 각하했어야 될 걸. 왜? 대통령 죄가 정하여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정하여지지 않았는데다가 또 이제 검찰과 이 특검이 몰고 가는 것이 이게 뭡니까? 헌법 84조에 의해서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이 아니면 형사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헌법에 의해서 이 형사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도 형사 이 소출을 끌고 가고 있는 박영수 특검과 또 이수남, 김수남입니까? 네, 김수남. 김수남 검찰총장을 보는 겁니다. 이게 헌법을 유린하는 이제 반헌법적인 이런 행동들을 대한민국의 사법기관들과 또 입법기관들과 또 행정기관들이 자행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3월 10일 날로 이제 몰고 가고 있는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이자가 헌법을 이 헌법재판소에 온 것을 이것은 각하해야 된다. 이것은 심리할 가치조차도 없다. 왜? 죄가 정하여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헌법 84조에 위반된 이것이 건너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심리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야 될 것을 전임자 박한철이가 거부하지 못하고 이정미가